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런 알짜 정보 들으시니까 꼭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이종실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. 이종실 교수님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. 많이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. 저는 2006년도 파주 탄현동 서풍리 221-1번지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. 이 땅은 옛날에 건축된 건물이 있습니다. 매입 후 이제 옆 그 번지의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증축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수도를 놓을 수 없어 아직은 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땅의 주인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길을 막겠다고 하여 때마다 선물을 주고 지내고 있습니다. 예, 뇌물을 때마다 주고 계셨네요. 예, 수도를 사용하고 싶으면 법필 타면 이제 막겠다고 하는 예, 이 지주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. 예, 방법이 없을까요? 예, 되게 슬픈 사연인데요. 아니 슬픈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가서 보고 네. 참 웃었어요. 예, 그 드신 분인데 이게 서울에 집이 있으시고 주말에 한 번씩 가시더구만. 그러니까 근데 저기 뭐 봤더니 수도를 못 나서 물이 없다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우물을 사용하셨다고요? 아니, 우물도 판 것도 없더라고요. 그 한 잔을 끓여주는데도 뭐 이렇게 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보고서는 아, 참 이러한 상식을 모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고 당하는 사람도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야. 제가 보면 아, 이럴 수도 있구나. 이게 잘 모르면 이럴 수도 있구나.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보시면 처음부터 요 땅이에요.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 땅 주인은 요 집 주인인데 여기를 통해서 요 땅 마당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보면. 자 그래서 지적도를 한번 봤더니 스마트 국도 정보에 의해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평면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. 땅 몇 평이 안 되잖아요. 가서 봤더니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더라고. 그래갖고 이거가 경사져서 이렇게 돌아서 일로 들어와야 돼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사람 땅 마당을 많이 사용하는 거야. 이렇게 돌아 이제. 더 많이 사용하니까.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이분이 그 몇 년 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건축물 현황도를 제가 찾아봤어요. 이건 그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도면은 세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. 그 설계 사무실은 세움터에 가입이 돼 있어서 도면은 세움터에다 집어넣고 서로 고치고 결제하고 그러는 거예요. 지금 이 건축물 현황도라는 걸 세움터에서 이거를 그렇죠. 세움터에서 뽑은 겁니다.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. 이게 보면 100년도 넘은 건물이 있었대요.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증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증축을 한 게 거의 중개축을 했어. 보면. 하여튼 여기 보면 기존이고 증축이 이렇게 돼 있죠. 그럼 아까 도로가 여기까지밖에 없었잖아요.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증축을 하면서 현황도로로 여기 사용승낙을 받은 겁니다.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여기를 든다 표시를 했거든요.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. 한 번 사용승낙 했으면 그대로 승계가 된다 그랬죠. 근데 이런 건 어디도 안 나타나.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어디 안 나타나잖아요. 이런 그 현황도로가 일반 우리 지적도상이나 토지용계획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? 이거는 누구나 하면 이 건물 주인과 여기에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거든요. 이제 그 원래 이 옆에 주인이 이렇게 사용승낙서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한다든지 수도를 안 놔준다 하면은 요 허가서를 가지고 요 사용승낙 한 걸 가지고 수도과에 가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거 사용승낙을 받았다 요만큼을 그러니까 요 땅을 이용해서 수도를 놔달라고 신청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세움터라는 이제 그 홈페이지 사이트죠. 그렇죠. 예.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이거를 이제 조회하는 게 이게 어떤가요? 어렵나요? 아니면? 어렵지는 않는데 봄 들어가서 이제 건축물 관리장을 보는 게 있고 건축물 현황도를 보는 것이 있어요.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은 옛날부터 다 있는데 이 현황도는 근래에서부터 이게 해졌기 때문에 한 10년 전 요때서부터는 이게 나오는데 그 이전에 것은 없는 건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한 10년 전, 15년 전서부터 새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 다 이렇게 이런 것이 다른 사람 땅을 사용승낙서 받았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보면.
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국에서 안 놔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또 걸표하면 안 돼 하고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사님한테 일러야 된다. 그 얘기입니다. 그게. 마지막 판사님 찬스를. 원래는 그냥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. 빡빡 우기면서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러니. 그럼 이 사람한테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죠. 두면을 가지고 수도국에 가서 내가 여기를 건축 허가를 받았을 당시에 여기 이렇게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지 않느냐. 네. 그러니까 이 사용 승낙 받은 데를 통해서 수도를 놔달라. 한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 사용승낙 안 해줬으면 현황도로라고 안 나와 있다는 거죠. 안 나와 있고 이 건축허가 안 나죠. 허가가 아예 안 나는 거죠. 요 현황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추가로 일단 도로 사용승낙서를 굳이 받을 필요도 없고 구분이 뭘 요구해도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.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. 예,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또 끝까지 뭐 우기거나 뭐 때법을 쓰시면 때를 쓰시면 마지막 또 보류 소송 판사님도 찬스를 한번 하고 이럴 때는 저기 그 소송 비용도 상대편을 물리게끔 하고 손해배상까지 다 물리게끔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. 끝까지 가는 것보다 요것만 있으면 웬만하면 좀 해결이 되니까요. 그렇죠. 세움터 아까 사이트 건축물 현황도 이것도 이제 건축 사무소에서 건축사가 이제 이렇게 도면을 그린 거니까요.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. 이제 이 건축물 관장이 나온 걸 확인해보고 그럼 내가 한번 여기 이런 배치도가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서 찾아낸 거죠. 이 건축물 대장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건축물 현황도를 찾아낸 찾는 겁니다.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잘 해보시고 잘 모르시면 우리 교수님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